안녕하십니까. 정우성입니다. 예, 미줌에 전하고 있는 특별 방송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저의 두 분이 있는데, 이 두 분은 제 2기 크루입니다. 첫 번째 한 분은요, 김준영 크루.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김진영입니다. 예. 두 번째 분은 얼굴이 안 나옵니다. 네, 맞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는데, 정성경 크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미주미 이기프로 정선경입니다. 예, 두 분 뭐, 2기 크루인데, 네. 어떻게 간단하게 10초만 본인 소개 좀 하시죠? 네, 저는 이제 이번에 미주미 이기크루로 합류한 김준영이라고 하고요. 네이버 미주미 카페에서 제이브라는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이브 감사위원인가? 네, 감사회원으로. 감사위원으로 본인이 감사한 거죠? 그럼 이제 저를 본인이 뽑아주셔서. 감사하는 네. 그런 분입니다. 우리 정성현 군은 뭐 있죠? 뭐 네, 있습니까? 저는 예. 미주미의 오랜 팬입니다. 오랜 팬, 네. 오랜 팬. 자, 그렇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시는 활동에 많은 응원을 부탁드리고 넘어가서 오늘 테슬라 얘기인데 테슬라가 헤지펀드가 사랑한 종목이 빠져 있다는 기사가 나왔거든요, 얼마 전에. 네, 맞습니다. 예. 한번 같이 좀 볼까요? 보겠습니다. 예. 네, 먼저 이번에 네. 헤지펀드에서 1분기에서 가장 많이 투자했던 종목 상위 10종목이 공개가 되었는데요. 네네. 네, 보시면은 매그니피션트 7이라고 불리는 그 7종목 중에서 테슬라만 뺀 나머지는 모두 이렇게 순위권에 들었는데 그래. 테슬라만 여기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비자, JP모건 체이스, 벅시에스의 삐주, 그 다음에 마스터카드 포함되어 있는데 테슬라가 빠져 있다. 네, 이거 맞습니다.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건데 그걸 한번 좀 짚고 싶으신 거죠? 네, 아니면 테슬라를 한번 혼내려고 그러시는 거 아닌가? 예, 이런 거예요. 아닙니다. 팩트니까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봤으니까.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가 못 들었던 이유는 오히려 공매도가 있다. 네, 맞습니다. 예. 네, 보면은 테슬라가 진짜 오히려 공매도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헤지펀드들이 네. 최근에 이제 숏 비중이 18%로 최근 1년 중 최고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헤이즐트리라는 데서 만든 표인데요. 약 500개 이상 헤지펀드들이 어떻게 공매도를 하고 있는지 이런 움직임을 조사한. 그러면 헤지펀드가 공매도한 이유가 대충 있겠죠? 실적이 부진한 거든지 아니면 뭐 테슬라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본 거겠죠,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그 예. 원인을 좀 뒤에서 원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네,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다. 네, 주가가 좀 터무니없다. 터무니없다까지는 이거 아니지만 예. 사실 이미 97배가 사실 100배 거의 100배인데 이게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논란이 좀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한 8배밖에 안 되는데 이걸 밖에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8배고 빅테크 중에서 제일 퍼가 낮은 게 알파벳으로 이제 25배 정도인데요. 5배. 테슬라는 그것보다 이제 훨씬 높다 보니까 네. 다만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제 2020년 같은 경우 테슬라가 퍼가 1100배가 넘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땐 그랬죠. 그래서 그거에 비하면은 그래도 좀 나아지긴 했다라는 점은 그거에 비하면 네, 그거에 비하면 당시를 비교해서 1100배인데 네네. 100배 정도는 뭐 봐주면 안 되냐 이런 멘트. 네. 본인이 일단 뭐 좋아한다고 써 있어요 이마에. 테슬라 주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S&P 500 평균 PR이 22배니까 시장도 약간 비싼 것 같아요 느낌상. 네, 그거 분명. 첫 번째 높은 밸류에이션 얘기했고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살펴보면 전기차 업황 자체가 조금 예전보다 다르게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이 왼쪽에 있는 표를 보시면 이 짙은 초록색이 뭐냐면은 중국에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한 부분의 비율을 말하는데요. 보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 거.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점점 더 중국에서는 전기차가 더 내연기관차보다 저렴해지는 차가 많다라는 걸 말하는데 그렇게 됐을 때 이제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전기차 회사들이 좀 많이 생기고 경쟁이 심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흔히 얘기하는 마진 압박이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 테슬라가 마진이 이렇게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30%에서 지금은 한 17% 정도 내려간 그런 모습입니다. 차량 가격을 많이 다운시켰잖아요. 인하했죠. 네, 맞습니다. 그게 영향이 있었다. 근데 실제 전기차가 일반 차보다 좀 쌉니까? 전기차가 아마 좀 차종마다 다르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뭐 요즘 중국 같은 경우 뭐 1만 달러대의 뭐 전기차를 만들겠다. 전기차가 안 따라돼요. 많이 싼 게 있어요? 근데 이미 그 정도로 막 저렴한 거를 발표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영향을 좀 많이 미치는. 혹시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조그만 튜닝 써고 막 이런 거? 뭐 그런 게 있다.
네. 싸지고 있다. 네, 봤고요. 보고 있는 빨간색이 매출 총 이익률이고요. 네, 보고 있는 검은색이 영업 이익률,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률까지 포함시키고 있는데 똑같이 2022년 1, 2분기에 정점을 찍고 내려오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하기 어려운 기업이다. 네, 마지막으로는 예. 이제 투자하기 어렵다인데요. 이 말을 한 사람은 이제 미국의 인벤타라는 헤지펀드의 최고 투자 책임자가 한 말인데요. 보시면 결국에 이제 이 일론 머스크라는 최고의 경영진을 보유한 최고의 기업인지 아니면은 이 기업 지배 구조가 그냥 취약한 프랜차이즈인지 좀 파악이 어렵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즉 이제 일론 머스크 자체에 대한 리스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으로는 요즘 최근 대선이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유리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근데 트럼프는 전통적인 좀 산업을 중시하고 이런 신재생 에너지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랬을 때 좀 테슬라에 타격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 물론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와 사이가 좋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언밸런스하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부분에 대한 의문이 좀 헤지펀드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끼리는 뭐 저기니까 오늘 아침에 속보가 나왔죠? 이거 저기 바이든이 이제 후보 사퇴한 거. 네, 맞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여기 좀 뭐 반영시킬 수가 있을까 싶어요? 그렇죠. 아마 그 부분도 사실 왜냐면 바이든이 그만둔 다음에 카멜 해리스인가? 네, 그분이 맞습니다. 이제 되는 건데 네. 그분도 성향을 좀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한번 뭐 그렇다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네, 넘어가고요. 자, 또 있습니까 혹시? 아니요, 이게 이제 마지막 된 이유고요. 그러면 이제 여태까지 그럼 일단 아까 얘기한 것처럼 탑10에 들지 못한 이유가 충분한 겁니까? 이 정도이면? 현재까지는 저희 김프가 보기에? 네, 제 생각에 물론 좀 더 다른 이유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중요한 이유들이 아닌가. 네,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한번 잠깐 보면 좋은데 한번 볼까요, 한번? 네. 자, 이거 뭐 중요한 것만 찝어서 보면 되겠죠? 네, 아마 이 네. 부분은 이제 네. 정상경 크루가 잘 얘기해 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해봐야겠죠? 남아공 출신의 53세 남성이다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뭐 아이가 많다는 소문이 있는데 많은가 봐요, 그죠? 네, 한 10명이 좀 넘게 10명?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10명이 대단합니다. 10명이 이게 쉽지 않은데, 그렇죠? 네, 하지 마시고 이거 되게 좋아하신다 이거.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활동 뭐 있습니까? 네, 우선 저희 테슬라를 알기 위해서는 일론 머스크의 과거에서부터 아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네. 사실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이 전기차 사업 집중이 아니고 사업을 너무 많이 한다. 다각화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은데 하지만 지금 과거서부터 보면 스페이스X나 솔라시티, 뉴럴링크 등을 저희 지속 가능한 에코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제 20년 전부터 구상해온 일론 머스크의 큰 어젠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약간의 그 친환경 쪽에 거의 뭐 선구자? 네. 그런 분이죠? 네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 좀 이거 되게 멋진 말인데 한번 좀 표현해 주시죠. 테슬라라는 기업은 성장 스토리가 가장 중요한 기업이고 그 지난 어젠다를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것은 테슬라의 미션과 비전에서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테슬라의 미션과 비전에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세계 변화를 주도하고 일조하겠다라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네네. 관련 기술 범위 확장으로 미래의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하기 위한 방향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기차 회사가 아니고 다양한 이런 거 하는 회사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몇 가지 좀 한번 확인해 주시겠습니까? 맵입니다 일단. 예. 요거죠? 네. 예, 비즈니스 모델인데 어떻습니까? 네, 저희 테슬라는 보는 관점에 따라 어떤 기업인지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팅 기술, FSD 판매, 구도 수익과 라이센스 판매를 함으로써 자율주행 생태계를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실적에서도 대표 미래 성장주라고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잠깐이지만 우리 정프로도 역시 주주입니까? 네, 저도 테슬라를 몇 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주주하고 원래 주주가 하면 안 되는데 방송은 뭐 할 수 없는 거죠. 네, 어쩔 수 없죠. 그만큼 우리 주변에 많다 주주분들이 인정하시는 거죠. 저희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주식이기도 하고요. 뭐 20대부터 60대까지 네. 대부분 많이 보유한답니다. 그래서 또 얼마 전에 한국인이 가장 많이 보유한 미국 주식이 테슬라라고. 그러니까요. 발간 대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인두량도 같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두량. 네.
네, 이제 좀 몇 가지 테슬라의 중요 사업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겠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는 자동차 판매입니다. 아시다시피 24년 1분기 실적에서는 테슬라가 예상을 기었고 BYD보다 높은 인도량을 확인했었고 그리고 직전 분기 대비해서도 상승했었습니다. 미래에서도 FSD 판매, 부동료로 점진적인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좀 질적인 점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최근 나왔던 나쁜 기사가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지연시킨 거죠? 네, 맞습니다. 맞죠? 원래 8월이었는데 10월로 넘겼죠? 10월로? 네. 과거에도 이번뿐만 아니라 그 일론 머스크는 몇 번의 그 사업 공개에 대한 지연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젠다를 이루고 가고 있다는 것은 항상 지연만 되었을 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로보택시도 좀 기대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보택시는 근데 제가 몇 번 디스했지만 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금방 안 나오죠, 이거?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상용화는 조금 당장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기대적입니다. 거기까지만 보고 다음 페이지 에너지 사업도 한번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에너지 사업. 네. AI 산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력 이슈가 가장 큰 거라는 다들 알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태양광 발전회사 솔라시티도 2006년도에 인수한 만큼 20년 전부터 에너지 사업을 구상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머신러닝을 활용하여 실시간 전기 구매와 판매를 최적화할 수 있는 AI 기반 관리 플랫폼까지 같이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도 자동차 사업보다는 에너지 사업 매출이 더 커질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넘겨주시죠, 페이지. 예. 그리고 예. 데이터 산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D1 칩까지. 네. 뭐 자율주행 학습용 데이터를 구축한다는데 진짜예요, 그것도? 네, 이것도 데이터 산업 건설 계획 중이라고 지금 발표를 해놓은 상태이고,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산업에서도 진출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확대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조금 이 부분에서도 가장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마지막 옵티머스까지 보겠습니다. 옵티머스는 이제 로봇인데 이것도 조금 한 선보이려면 한 내년 됩니까, 이거? 네, 지금 25년도에 테슬라 공장에서 옵티머스를 1000대를 가지고 한번 업무를 해본다라고 발표를 했었고요. 그리고 사실 옵티머스가 어쩌면 테슬라 산업의 결정체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할 수 있는 여러모로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일단은 그 테슬라에 대한 기업 개요부터 쭉 봤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기업 개요 보면 상당히 좀 매력도가 있는데 아까 마트 실치펀드가 주식을 많이 보유 안 하는 것도 아까 했지만 실적에 대한 약간 우려가 있어서 안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앞으로 실적에 대한 부분인데 한번 지난 1분기 실적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보시면 지난 1분기에 총 매출이 165억 달러에서 쭉 빼서 일단은 매출 총 이익률이 한 번에 37억 달러,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12억 달러에서 수익률이 11억으로 생각보다 높지 않습니다, 이게. 네, 맞습니다. 좀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얼마나 이번에 올리냐가 되게 관건인데, 우리가 사실은 이제 저는 별로, 테슬라 느낌이 별로 아시죠? 제가 생각한 느낌? 네네. 안다고요? 예. 참,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이 안 보여. 물론 얼굴이 안 나왔네? 저희 얼굴 잘 나왔습니다. 어떻게 제가 생각하고 있죠? 테슬라는? 테슬라 약간 중립주의자이지 않습니까? 중립주의자. 그래서 중립주의자인데, 사실 이번에 진짜 바닥을 찍고 인도랑 비트한 것처럼 진짜 비트하지 않으면 조금 어려워 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차량 가격이 여러 번 인하했고 솔직히 지금 이제 간신히 반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이번 어닝이 되게 중요한데 넘어가고 한번 이번 어닝에 대한 부분도 같이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금리가 중요하다. 금리가 떨어지면 좋겠죠? 일단?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차를 살 때 그냥 완전 다 현금으로 사는 경우도 많지만 사실은 좀 할부 구매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지금 할부죠. 할부 많이 하는데 그랬을 때 너무 금리가 높으면 할부할 때는 조금 조심하게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 할부 구매 수요 감소나 아니면 반대로 아까도 보셨다시피 테슬라가 거의 퍼가 100배인데 고금리 때랑 저금리 때랑 그것을 봤을 때 바라보는 그 시선이 다르기 때문에 금리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리. 금리 봤고요. 두 번째는 공급망. 이 공리가 문제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워낙 이게 테슬라도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독일에도 공장이 있고 또 중국에서 배터리를 많이 만들어서 독일에서 그거를 생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좀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역시 그런 공급망도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투자할 때 주의할 점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가 원자재인데 기본적으로 전기차가 결국 배터리가 중요한데 그 배터리에는 굉장히 많은 히토류들이 좀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쪽에 보시면 있는 이 표가 그 최근 2022년부터 23년까지 이제 그 니켈의 가격입니다. 니켈. 그러니까 니켈이 보시면 정말 이 몇 개월 사이에 거의 2배 정도가 껴버린 건데 뛰었다가 또 다시 또 이제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가격 변동폭이 커서 또 하나 좀 주의하실 점으로 그냥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만 파악하시면 문제 없다. 여기까지 끝입니까? 아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다른 좀 더. 네. 유의점들이 있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결국 이제 CEO 리스크, 일론 머스크 가장 크다고 했던 그 리스크. 네, 그 사실 이 기사 자체가 그 푸친에서 나온 기사인데 일론 머스크를 그냥 테슬라의 탑 리스크다라고 이렇게 선정을 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 자체에 대한 리스크가 많은데요. 사업도 너무 다양하게 하고, 그러니까 집중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사생활 아니면 예를 들어서 또 방송에서 대마초를 한번 핀 적이 있는데 그렇죠. 그날 바로 주가가 9%가 빠졌거든요. 아, 그날. 그리고 아니면 뭐 자동차를 비트코인으로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고 2021년도 1월에 그렇게 말을 했는데 5월에 다시 또 말을 바꿔서 이제 못 산다. 이렇게도 하면서 좀 사업 자체를 좀 예측 불확실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또 아이도 많이 낳고. 네, 그렇죠. 여러 가지 싫어하시는데 근데 그게 굳이 리스크에 들어가는 거죠. 그분이 워낙 말이 좀 번복을 많이 해서. 네, 말도 번복이 많고 약간 결국에 이런 논란들 자체도 사실 B2C 비즈니스에서 그렇죠. 그런 것도 하나의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네. 그리고 하나 마지막으로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결국에 사업 지원이 너무 좀 작다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이제 모델 거의 S부터 시작해서 모델 3까지 가는데 거의 항상 지원이 있었거든요. 또 이번에도 로보택시도 지원이 있고 지원 있었죠. 사이버 트럭도 4년 꽤 정도 지원시켰죠. 또 일론 머스크가 레벨 5 자율주행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2020년에도 올해 말까지 된다. 완전 자율주의. 작년에도 올해 말까지 레벨 5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결국 안 되니까 이렇게 CEO의 말만 믿고 이 사업이 언제쯤 되겠구나를 생각하시기보다는 그냥 언젠가 하겠지라는 약간 언제가 하겠지. 그런 기대로 이제 우리가 이제 왜 이 기업만 언제가 하겠지라고 좋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렇게 하면 팔할 거다. 오해하신 분이 그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상치 못한 손해를 크게 입으실 수 있다. 정도. 네. 이거 보니까 진짜 꽤 많이 지원시켰네요. 지원에 지원 머스크라고 이름 바꿔요. 아니다. 넘어가도록. 사실 이렇게 또 너무 단점만 얘기하면 단점만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수익률도 좀 볼 텐데. 수익률도. 사실 원래는 이게 수익률이 이 자료를 만들기 직전까지 YTD 기준 플러스였는데 갑자기 지난주 막판에 하락을 하면서 이제 연간 YTD 기준 마이너스 3.7%로 음전을 하게 되었고요. 음전했어요. 그래서 S&P 500이 올해 16%가 상승했는데 이거에 비해서 사실은 굉장히 실적이 안 좋죠. 근데 이거를 이제 코로나 다시 한번 좀 과거를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코로나 시기에는 4점 대비해서 거의 10배 정도 올랐다. 네,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이거를 다시 한번 자동차를 만들었을 때, 즉 신제품 출시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수익률을 보게 된다면, 이제 뭐 모델 S 출시했을 때는 10%의 수익률, 10%.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쭈루룩 매년 이제 수익률이 조금씩 줄어들긴 했지만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근데 하지만 사이버 트럭까지 출시했을 때도 결국에는 이렇게 수익을 다 갔기 때문에 결국에 좀 늦을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안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에 모든 신제품이 나오고 나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성과를 보였기 때문에 이 점을 한번 테슬라를 투자하실 때 알아두시면 그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테슬라 보유하신 분은 좀 시간 여유를 갖고 장기 투자하면 정답이다라는 말씀, 그죠? 네. 그게 유학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한 번 더 보겠습니다. 페이지. 자, 그 중요한 거 뭐냐면 실적인데 내일 장 끝나고 실적이 나온답니다. 네, 맞습니다. 긴장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마음 편하세요? 어느 정도 약간 긴장되죠. 그 정도는 그냥 내려놓는 부분이 내려놓는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EPS는 추정치가 62센트고요. 매출은 247억으로 작년 똑같은 시기에 249억 달러 약간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EPS 매출은 떨어지는 걸로 보고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더 많이 빠지면
크게 좀 떨어질 수도 있는데 네. 만약에 못 맞춘다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지난번보다 작년보다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좀 더 맞춰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기대감과 소망이 있고요. 이 실적에 대한 이후의 설명은 우리 미주미에서 또 이런 네. 걸 워낙 잘해주다 보니까 예. 그런 걸 또 기대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실적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사실은 찍을 수는 없고 못 맞추거든요. 어떻게 좀 하심할 수 있습니까, 정크로? 그래도 예. 이제 그 실적이 당장에 좀 영향은 있긴 하겠지만 또 10월에 또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계속 상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뭐 아주 뻔한 얘기죠. 장기 보유하면 살 수 있다는 그 네. 뭐 막연한 기대감. 일단은 굉장히 중요한 건 내일 장 끝나고 나서 시작이기 때문에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날 같은 또 기업이 또 있습니다. 알파벳 같이 발표하니까 굉장히 좀 굉장히 기대될 것 같고 싶은데 하여간 뭐 우리 정크는 그렇고 우리 김크로도 뭐 나쁘게 보지 않죠? 시적은? 네. 기대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 두 분 크루와 함께 진행해봤는데 테슬라 주주분들하고는 얘기하면 항상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나쁜 얘기 없었고 다만 아까 얘기했던 웨치 펀드가 보유하지 않은지 아까 쭉 봤더니 일단 실적에 대한 부분을 염려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해서 이번 원인이 가장 중요해 보니까 같이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마무리하고 물러가도록 생각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마지막 한 말씀 하시겠습니까, 정크로? 네, 앞으로 저희 미주미를 통해서 자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김크로 말씀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더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